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두산 LBT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산 LBT 전망 도와드리기 전에 저를 모르신다면 저희 멤버십 최근에 이제 조선주 원자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이런 후기들을 꼭 일시 정지해 두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요즘에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분위기가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산 LBT 말씀드리면서 저희 멤버십에서 두산 LBT와 특히 APR 그리고 HT 한국조선행, HT 현대미포를 4월 달부터 집중 매수 강조했었고, 특히 이제 조선 원자력, 저는 이제 원자력은 두산 LBT 종목 중심으로 보시고 조선은 좀 폭넓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K뷰티도 K뷰티는 이제 한두 종목, 특히 이제 APR 최근에는 이제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특별히 이제 멤버십에서는 한 번씩 매수하기 좋은 찬스가 왔을 때는 매수 단가를 알려드립니다. 가령 7월 17일에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 20만원과 18만 5천원의 매수를 강조했는데요. 20만원과 18만 5천원에 7월 17일에 매수 강조했는데, 7월 17일은 보시면은 이제 하락이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보시면 20만원과 18만 5천원 정확히 매수 단가에 왔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큰 상승, 그 다음에 지금 실적이 쇼크 나온 다음에 하락했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제가 늘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못 올라간다는 관점에 생각하면 안 되고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생각하자라는 얘기를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 단기로 급등한 거를 조금 소화해내는 그런 상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특징이 좀 있거든요.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원전 관련 수주를 따내면은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좀 거침없이 좋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최근 7월 7일 저점이 58,200원이고 7월 14일 저점은 59,000원이고 그리고 8월 4일 저점은 59,900원인데 8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총 3가지. 그러니까 조선은 이미 올랐고,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뭐예요? 북한 문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에 표면적으로 이제 관세라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주요 전력 물자는 조선과 원자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앞서 이제 주가가 못 오른 주식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두산 LBT를 자주 말씀드리면서 두산 LBT가 지금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은 거는 사실은 지금 아무래도 중기적으로는 원자력이지만 단기로는 가스터빈이 포화 상태고 전력 쇼티지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원전 기업들 불기둥 급등 배경에는 달과 연관성이 있었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최근에 미국의 이제 원자력 관련주 지베로노바뿐만 아니고 센트러스 에너지, 지베로노바는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급등했고요. 센트러스 에너지 그리고 오클로, 이런 주식들이 연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연간 수익률을 우리가 표로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S&P 500의 구선 종목 YTD 수익률 2위 지베로노바 포함한 전력 인프라 관련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전력 인프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컨스트레이션 에너지, 지베로노바, 비스트라 다 그쵸. 어쨌든 이제 에너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주가의 흐름이 S&P 500을 그쵸? 이제 오버슈팅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 그런 얘기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리얼 이스테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경제와 월스트리트의 그 중간 단계에서 이 주식이 먼저 올라가기도 하고 실물 견제가 나중에 반영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지금 원자력은 어쨌든 2030년까지의 주가 흐름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좋다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 나라들 전 세계
거의 대다수의 나라는 원자력을 이념에 휘둘리면 안 되고 원전은 훌륭한 기저 전원이다 해서 태양광 늘리면서 전력망 규정은 25년 수준이다. 정전 피하려면 한국도 화력과 원자력을 유지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제 화력 같은 경우를 계속 유지하면은 아무래도 이상 기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현실적으로는 화력을 또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상기후도 문제지만, 그죠? 정전이 나면은 엄청난 더 큰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전이 나면 어땠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참고로 최근에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한 달 보름 동안 뭐 정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수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체코가 26조 원의 한국과 원자력을 협력한 이유는 당연히 뭐 십몇 조의 손실을 보는 것보다 26조 투자해서 몇 년간 그죠? 몇십 년간 원자력을 잘 쓰는 게 훨씬 좋죠. 탄소 없는 원자력, 에너지 전환 시 유효한 선택지다 해서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특히 2005년부터 2020년 초반까지 태양광에 대한 투자, 해상 풍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면, 전 세계가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했다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는 초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우리나라 전체 흐름이 원자력 관련주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원자력을 얘기할 때는 그냥 원자력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스터빈, 특히 가스터빈에서 H급 가스터빈과 F급 가스터빈 관련해서 두산에너비티의 점유율이 2%, 3% 수준에서 10% 올라오고, 이게 만약에 20% 가까이까지 올라간다면은 지금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지베로나와 지메스, 미쓰비시 중공업이 탑3인데 3강인데, 특히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번 분기 6개 가스터빈을 수주했는데, 이게 2028년과 2030년 사이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지금 주문에 성공해도 5년이 걸린다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쇼티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비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주식이 크게 올라가는 건 쇼티지 플러스 슈퍼사이클을 봐야 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업을 볼 때 슈퍼사이클,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이 뭡니까? 조선하고 원자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그 슈퍼사이클 초입과 시작 단계에서 어떤 주식을 산다면은 그 주식으로 반드시 수익이 크게 날 확률이 높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슈퍼사이클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쇼티지 설명드릴 거예요. 두산에너비티 설명드리면서 두산에너비티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BH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BH 같은 경우는 애플의 FPCB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 FPCB 부품의 대표적인 회사가 BH, 그리고 뭐예요?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회사. 그러니까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는 참고로 삼성에, 그쵸? 그리고 이제 과거에 애플에도 한번 이제 넣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넣었던 적이 있는데, 자,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는 영풍그룹 자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요. 왜입니까? 이제 과거에 처음에 이렇게 올랐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어떤 임원 출신이 오셔가지고 부회장님이 되셔가지고, 대표님인가 아무튼 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FPCB 부품이 이제 시작점이었죠. 왜냐면 스마트폰에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FPCB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000원에서 인터플렉스는 단기간에 한 3년 만에 69,000원, 정확히 60배가 오릅니다. 그렇죠? 60배가 올라요. 자, BH 볼까요? BH는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500원으로 시작했다고 계산을 하면은 3만원까지. 이거 잡주 아닙니다.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올린 거고,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는 사실은 연간으로 지난 몇 년치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2007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10몇 년, 20년 동안의 교육 자료를 통해서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렁뚱땅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대충 그냥 차트 보고 뚝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실적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라고 과거에 제가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4년 3월에는 효성중공업, 24년 5월에는 두산에너빌리티, 7월에는 HD현대중공업, 작년에 HD현대중공업을 너무 많이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다 2배, 3배, 4배 올라간 주식들입니다. 자, BH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16년에 투자했다고 해도 이 주식이 뭡니까? 거의 15배가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고 하면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쭉 밀어 올릴 수 있어요. 쭉 밀어 올리는데 그 쭉 밀어 올리는 한 가지 주식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조금 안 좋아도 조선주, 특히 조선주 중에서도 선박 엔진 관련주들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는 굉장히 크게 오릅니다. 그죠? 굉장히 크게 올라요. 제가 이제 HD 현대만이 이제 8월 1일, 8월 4일 이미 7월 달부터 계속 매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 16일에 보시면 최근 3거래일간 HD 현대만 엔진과 동성화인텍을 매수하라고 강조했는데 이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ABL 바이오는 1월 24일에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도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제가 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과연 지금 이게 산업 사이클의 끝에 있느냐 아니면은 초입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21,000원, 25,000원 매수를 강조할 때 여러분들 되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빨리 오르기도 했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마이너스 35%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사실 이제 문병노의 매트릭스 스튜디오라는 책에 보면은 그 모든 주식은 중장기 관점에서 단기 관점에서 몇 프로 떨어졌을 때 저점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나오고 저는 참고로 이런 이제 데이터 단기로는 몇 프로 떨어졌다 올라가 중기적으로 한두 달은 몇 프로 떨어졌다 올라가 이런 거를 만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만 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했죠?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의미가 없다. 그죠? 자, 달바글로벌 제가 최근에 18만원과 20만원 라인 마이너스 22% 라인에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쵸?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물론 오늘 실적 쇼크를 발표하면서 떨어졌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신고가를 가려고 폼을 잡는 종목이 실적이 쇼크 나왔다고 떨어진다. 그거는 뭐 하루 이틀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저가 매수의 찬스로 반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시대 정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인물들의 특징,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원자력 행정명령을 내렸고 여러분들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를 막 열심히 IRA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미 뭐예요? 에코프로라는 주식은 폭락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을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들 막 여기서 사놓고 뭐 주식 이제 떨어졌어 기분 나빠서 안 봐.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보면 마이너스 90%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그죠? 내가 현실적으로는요 주식을 사놓으면 매일같이 확인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워렌 버핏 선생님 마냥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을 두고 봤을 때 7개, 9개의 일간지를 본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지금 버크셔 회사회를 만들게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기까지 워렌 버핏이 과거에 대학에서만 배운 걸로 콜롬비아 대학에서만 배운 걸로
지금 했다면 부자는 됐겠지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기업을 이루을 수는 없었을 거다. 찰리 먼거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변동성이 어떤 주식이 이제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포커판에서 이제 3명의 포커의 참여자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B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 C, 그죠? D까지 보죠. A, C, D 중에 누가 호구인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호구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누굴 속이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변동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변동성. 제가 아까 분명히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달바 글로벌이 마이너스 22%에서 저점을 찍은 걸 보여드렸고, 코스맥스도 마이너스 20%에서 저점을 찍었고, 두산에너비트도 최근 저점이 마이너스 20%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올리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30% 전후, 그러니까 5만원 부근에서 저점이 한 번 더 나올 확률은 있지만,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여기서 그대로 밀어 올릴 수 있는데, 어쨌든 원자력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상의 기술적 흐름을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원자력은 장기적으로 좋지만 두산에너비티 여기서 사는 거는 저는 사면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누군가 된 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는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여기서 뭐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슈퍼사이클을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서 원자력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이죠. 당론 개전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얘기를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상대적 후발주자인 발전기 산업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전력인프라 분야에서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 전력인프라는 제가 이제 23년 6월 1일에 HD 현대일렉 그리고 방산도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방산 이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지금 보시면은 전쟁에 보시면은 휴전 종전 기대감에 방산 주식들이 폭락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최근 급등했다가 어닝 쇼크 나온 풍산 같은 거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방산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한두 달 정도 떨어진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단기 저점을 어느 순간에 만들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35까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45만원 뭐 이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이제 방산은 솔직히 수주 산업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방산은 솔직히 저는 이제 주도주에서 좀 이탈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왜 이제 방산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기서 더 추가 폭락이 나오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냐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방원 장세였습니다. 최근에 그쵸.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주사 좋았고, 증권주 좋았고, 그러면서 뭐 KBT 상당히 좋았는데, KBT도 대표적으로 제가 멤버십과 유튜브에서 강조했던 파마리서치 API 지금까지도 좋아요. 그죠? 이제 차기 후보주들이 있어요. 그런 후보주들도 이제 한학령 해제 관련해서 그런 주식들도 우리 멤버십 오셔서 같이 가입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보시면은 이제 원이가입패스 우리 시장에서 제가 이번 주 초 매수 강조한 종목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도 단기로 멤버십에서는 딱 사서, 물론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뭐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주도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원이가입패스 급등하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주식들이 왜 이렇게 순환매를 겪고 어떤 주식은 더 크게 올라가고 뭐 이런데 주도주가 왜 더 크게 올라가고 시대 정신이 뭐냐? 아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그러면 패권 국가 그리고 플러스 탈세계화 이런 단어들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제 자꾸 패권 국가로서 지금 과거에 뭐 FTA 해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시절 어떻게 보면 있었는데 뭐 FTA 뭐 이명 MB 때 막 FTA 욕하고 막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막 뉴스 엄청 나왔어요. 그죠? MBC 뭐 이런데 뉴스 엄청 나왔어요. 뭐 추정 60분 뭐 이런데 엄청 나왔어. 그 나오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이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MBC인지 KBS인지 아무튼 뭐 공중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FTA 시절을 이제 다시 그리워할 만큼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자꾸 흔들고 있어요. 그쵸? 이제 패를 흔들고 있는데 그 관세를 흔드는 상황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조선주가 있고 원자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기반 시설이 없는 조선하고 원자력이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파운드리 관련주, 삼성 관련주들이 오르고, 이제 소캠 관련해서 심텍 같은 경우도 오르고,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분기 실적 기준으로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종목은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닝 쇼크 기록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을 종목도 체크해야 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제 예를 들어 심텍하고 원익 IPS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2분기 컨센서스 상회. 그러니까 원래는 컨센서스가 심텍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뭐 5억 나온다 뭐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55억 나왔어요. 그쵸? 영업이익 55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예상에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를 150억 잡았는데 이게 컨센서스가 220억까지 잡아놨다. 그러면서 심텍 같은 경우 쭉 밀어 올리려고 지금 폼을 계속 잡고 있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오르긴 했지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한 번쯤 잘 단기로 한번 잡아볼 만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주인 조선과 원자력은 매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냐면은, 주도주는요, 아까 BH 보셨죠? 시대별로 제가 잠깐 주도주를 보여드리면, 아주 옛날에는 뭐 농심 같은 주식이 주도주였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죠? 아주 옛날에. 그리고 조선철강건설, 그러니까 조선철강건설이 주도주였던 시절이 2007 금융위기 전, 그리고 2007 금융위기 다음에 2009, 2011 차화정 양세, 기아차, 그죠? 현대차, 이런 주식들이었어요. 그죠? 그런 주식들이 뭐 2배, 3배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무리 무거운 주식도 5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에너비티가 10만원 가야 좀 버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PER 관점으로 제가 이제 두산에너비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옛날 관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디가 5배 갔으니까 얘도 5배 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PBR 관점에서도 OCI 홀딩스 태양광 처음 투자할 때 보시면은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PBR 4.5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두산에너비티는 뭐 실적이 그래도 가스터빈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PBR을 6.5 뭐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행 PBR 관점에서 4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가지 퀀트나 이런 상황이 두산에너비티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이 주도주에 대한 도전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두산에너비티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한 번쯤 폭락이 나와야 정상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정상과 시대가 생각하는 정상이 뭘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90년도의 시대의 정신상 정상은 건물 높이가 63층이 정상의 높이였어요. 63빌딩이 가장 높으니까. 그렇죠? 그 이하로 있어야 돼. 모든 아파트가. 근데 지금 웬만한 고층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다 30층이 넘지 않습니까? 그쵸? 그죠? 참고로 저는 이제 뭐 20층 전후되는 아파트 사는데, 저는 뭐 저층 아파트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엄청 고층 아파트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정상과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주항공 쏘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아니 발라라에다가 원전 만든다고 하는데, SMR하고 소형 원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을 두산에너비티는 만들어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 돈을 벌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2차 전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향후 10년간은 괜찮을 수 있을지 몰라도, 15년 후에, 그러니까 2040년부터는 3차 전지가 나올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먼 미래지만, 그만큼 SMR이라는 기술력이 굉장한 거고, 그러니까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안은 원자력이다. 그래서 두산에너비티가 현재 주도주 관점에서는 대형 원전도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고,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서 숫자가 조금 잘 나오는 종목을 더 잘 고르시는 게 좋겠는데, 저희 멤버십에서는 HD 현대마인엔진과 하나엔진을 말씀드렸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 이번에 이제 어니쇼크 나오면서 이제 화장품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 투자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요. 근데 저는 한국콜마는 사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한국콜마를 제가 왜냐면 6만원 부근 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라고 한 위치에서 너무 오르기도 했고, 지금은 저는 탑픽으로 다른 종목을 얘기하는데, 그 다른 종목이 제가 사라고 한 위치에서는 이미 오르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왜 K뷰티도 곁다리로 봐야 되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상이 탈세계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은 여전히 살던 대로 잘 살고 싶어요. 살던 대로 잘 산다는 거는 선크림 바르고 싶고, 피부 미용하고 싶고, 그죠? 내가 스킨 부스터도 맞고 싶고, 잘 하고 싶어요. 근데 공급망 쇼크가 한 번씩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K뷰티 관점에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ODM 1위 회사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그 가치가 재평가, 리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적고 뭐 ROE도 적고 뭐 이러면은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렇게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면 가장 좋은 주식은 ROE가 높아지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ROE가 떨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주식이 힘이 없어요. 제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ROE가 보시면은 뭐 15, 25 뭐 하던 회사가 갑자기 3, 4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2022년부터는 이 주식 투자하면은 폭망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제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가 결과론적인 얘기인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저점 매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 ROE가 90일 하던 회사가 15, 16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당연히 2024년을 두고는 매수하시면 수익이 잘 날 수밖에 없는 회사인 거죠. 그죠? 단기로도 지금 보시면 당연히 20만원 밑에서는 저점 매수 찬스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 정책 결정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떨어지면은 저점 매수구나, 딱 이렇게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왜냐? 실적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을 좀 역발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에너비티 얘기 드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멤버십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멤버십에서 이제 함께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K뷰티는 사실 비중을 많이 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매수 단가보다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두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을 잘 캐치해 놓으셔야 되고, 일단 선박엔진,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선박엔진 뭐 이런 쪽이고, 그리고 엔터 SM은 제가 분명히 3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 뭐 이런 거. 이제 저는 증권주는 조금 더 하락했을 때 사는 게 좋다, 뭐 이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 두산에너비티는 지금 관점에서 신규 매수보다도 그냥 수익이 나신 분들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안 난 분들은 조금 조급하게 사셨으니까 비중을 좀 줄여서 조금 이제 현금 갖고 멤버십 가입해서 다른 종목을 같이 사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조선주 중에서도 단기로도 살만한 종목이 있는데, 그걸 멤버십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저희 멤버십 굉장히 큰 수익이 이어졌습니다. 340만원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수익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원익 IPS, 달바글로벌, 코미코, 하나인진까지 200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십니다. 한국금융지주 8%, 원익 IPS 8%. 강남선비님 7월 30일 가입 후 꾸준히 방송 들어보고 오늘 첫 수익 났어요. 매도는 언제 할지 몰라 사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가입 전이라면 수익 조금 보고 매도했을 텐데 믿고 감사합니다. 원익 IPS로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 안녕하세요. 지난달 새로 가입한 누구누구입니다. 가입한 후 바로 비록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제 주식창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하시는 부분이 여유있고 개념을 정립해주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큰 추세, 흐름 가운데 유력한 종목을 추려내 나가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첫 수익이 나서 무엇보다도 이제 개념을 정립해 준다는 거죠. 원익 IPS 480만원 투자해서 31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원익 IPS 두산 테스나 수익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빨리 팔았네요. 저렇게나 올라간다고요? 하면서 61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HG 현대마린엔진은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루에 또 36만원, 코미코, 원익 IPS, 그리고 HD현대중공업, 대더전자, 달바글로벌, 카카오, 하나엔진, ISC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또 보시면은 HD 현대마린엔진, 코미코, HD 한국조선해양 100만원, 그리고 800만원, 이번 주에 또 800만원 수익 나셨네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멤버십은 정말 엄청난 수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만원, HD 현대마린엔진은 제가 계속 매도하지 말라고 우리 멤버십에서 강조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큰 수익 났고요. 코미코, 현대건설, 특히 코미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상승할 때 눌림목 매수하면 좋겠다고 원익 IPS와 함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원익 IPS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오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바글로벌로 수익이 났는데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17일부터 20만원과 18만 5천원 사이 매수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달바글로벌 정확히 18만 5천원을 찍었죠. 정확히 여기서 보시면 18만 6,100원을 찍었습니다. 거의 소름 돋는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벌써 8월 1일부터 몇 거래를 안 됐는데도 이렇게 큰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오늘 하루 200만원, 달바글로벌, 동성화인텍 9%, 코미코, HD 현대마린솔루션, 한국전력까지 200만원 수익 나셨고요. 달바글로벌 14% 150만원, 달바글로벌 14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달바글로벌로 많은 분들이 2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보시면은 8월 7일 19만원, 달바글로벌, 원익 IPS, 두산에너빌리티, 동성화인텍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수익 후기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79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지금 HD 현대마린엔진, 현대건설, 코스맥스까지 한국전력, 하나엔진, 니가켄바이오, 코스맥스, HD 현대마린솔루션 13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종목들이 다 추가로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8월 1일부터 6일 사실상 이제 겨우 이제 4거래일 동안 1200만원 수익 나시면 축하드립니다. 동성화인텍, HD현대중공업, 현대건설까지 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HD 현대마린엔진 18%, 현대건설 9%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멤버십에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계속 크게 올라갈 종목 계속 멤버십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그런 멤버십 분위기 매우 좋았습니다. HD현대마린엔진 31%, 17만원 수익이시고요. HD현대미포 9%,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보시면 35만원, 두산, KCC, 하나엔진, 하나금융지주, 코미코, 코스맥스까지 축하드립니다. HD 현대마린엔진 61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코스맥스까지요. HD 현대마린엔진 11%, 한화엔진 11%, 700만원, 300만원 각각 축하드립니다. HD 현대마린엔진 100만원. 제가 이제 선박엔진 관련해서 쇼테이지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큰 수익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한화엔진, 삼성중공업, 코스맥스, HD현대중공업까지 2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하루 동안 또 47만원 6% 수익 축하드립니다.